일단은 저희가 이제 할당연산자, 복사생성자, 소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기까지 했고요.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굉장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할당연산자, 복사생성자, 소멸자, 깊은 방식이냐, 얕은 방식이냐, 되게 그 다음에 또 값형이냐, 아니면 참조형이냐, 포인터형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각각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일단은 할당연산자, 복사생성자, 소멸자를 한번 작성만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인터형 멤버 변수가 없는 그런 클래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특별한 멤버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보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예제, 그 다음 예제가 포인터형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에서 이제 세 가지 멤버 변수를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형 멤버 변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방식으로 할 거야, 얕은 방식으로 할 거야, 이거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다 두 가지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포인터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제 2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깊은 방식으로 동작하면 또 깊은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것이고, 얕은 방식으로 구현하면 얕은 방식으로 동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깊은 방식이냐, 얕은 방식이냐를 좀 이렇게 제껴두고, 요 세 가지 멤버 함수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언제 요 세 가지 멤버 함수들이 호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클이라는 이제 예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4에 서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헤더 파일로, 소스 파일로 이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circle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볼까요? circle.header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cpp 파일로 circle.cpp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include를 해야 되겠죠. circle.h를 include 하는 그런 코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테스트하는 메인 함수도 main.cpp도 있어야 되겠죠. main.cpp 하나 만들고, 당연히 circle.header 파일 하나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biostream 이런 건 당연하고요. namespace 하고, do something 하는 이제 그런 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클래스 서클 하고요. radius라고 하는 반지름 같은 거 하나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죠. CIR. 그 다음에 이제 radius를 지정하는 어떤 그냥 일반 생성자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참조형으로 인자가 일단 하나죠. 인자가 하나고, 그 인자의 형이 뭐여야 된가 하면은 자기 자신, 서클 클래스의 참조형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당연산자는 operator equal 이렇게 작성합니다. 요게 이제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앞에 있는 게 이제 return type 되겠죠. return type이 참조형으로 자기 자신 타입, 자기 자신 클래스의 참조형으로 리턴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자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조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클 객체를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소멸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작성을 하는 게 일단 요 서클 클래스 엑서사이즈의 가장 큰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면적을 구한다거나
뭐 getter setter 함수 radius하고 그 다음에 set radius 해서 뭐 이런 함수들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radius 클래스에서 세 가지를 한번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rcle.cpp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뭐 기본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circ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일반 생성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서는 그냥 기본 생성자가 인자를 하나 줘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일반 생성자를 하나 이따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 생성자를 만들어서 서클에 이렇게 해서 this의 radius에다가 인자로 준 radius를 할당하는 뭐니까 아이고 radius 할당하는 이제 뭐 그런 코드를 하나 작성하려고 합니다. this radius요. 여기가 지금 인트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radius radius가 잘못됐군요. 스펠링이 됐고요. 일단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초기화 섹션에서 요 일반 생성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is called 이렇게 뭐 하나 출력을 하나 해주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cout이나 endl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include 해서 iostream 뭐 이런 거 하나 space std 이렇게 하고요. basic constructor is called 라고 하는 걸 하나 출력을 하는 코드 하나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성자도 하나 여기 호출이 됐다 라고 하는 거를 constructor is called 하고 일반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인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한번 해보는 constructor is called 가지고 radius를 출력을 해주는 뭐 이런 간단한 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당연히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참조형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ut 해가지고 또 copy constructor is called 복사 생성자가 불렸어요 라고 하나 출력해 주고요. 이것도 사실은 저 코드를 해도 되긴 되는데 일반 생성자를 사실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ircle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를 해서 내가 지금 초기화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circle.radius를 참조를 해서 this에 있는 radius에다가 복사를 하는 이제 그런 코드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 섹션에다가 일반 생성자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코드를 작성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냥 직접 여기서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복사 생성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는 circle 클래스의 요거 물결표 그 다음에 circle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특별하게 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뭐 포인트형 메모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우리가 객체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은 없거든요. 이게 너무 간단해서. 근데 뭔가 복잡한 클래스나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 일이 있겠죠. The deconstructor is called 이렇게 이런 정도로 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 연산자가 이제 중요하겠죠. 할당 연산자. 자, 할당 연산자 이름은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름이에요. 그다음 할당 연산자의 return 타입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return 타입은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의 인자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서클의 참조형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할당 연산자가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 서클 클래스에 있으니까 서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라는 거를 앞에다가 써줘야 되죠. 드디어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할 일은 없지만 할 일 있죠. 레디어스를 복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assignment operator가 불려졌다, 뭐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하나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여기에 있는 인자로 주어진 서클에 있는 레디어스를 라고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star this를 리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참조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참조형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쓰지 않고 점을 썼죠. 그렇지만 this는 포인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쓴 거죠. 굉장히 좀 여기 또 복잡한 그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자, 요 노테이션을 지금 요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요 서클 클래스를 목적입니다. 자, 멤버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함수로 우리가 get 뭐 area인가요? get area 면적 같은 거 이제 구하는 뭐 그런 함수를 작성하자 그랬고, 그래서 3.14 곱하기 반지름 ready 자꾸 이걸 네요. this의 또 radius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하기 파이 r 제곱 뭐 이제 이런 공식을 구현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지름을 가져오고 사실 이걸 제일 먼저 구현했었었는데 getter와 setter 함수들이죠. 그래서 int get radius 해서 return에 this의 radius 이런 거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set radius 이렇게 해서 this의 radius에다가 할당하는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 함수가 아니죠. 서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라고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this라는 포인터가 지금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지금 엉망이네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get하고 set 함수까지.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복사 생성자, 그 다음에 소멸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자, 여기 유형 같은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작성된 복사 생성자, 할당 연산자 이런 것들이 언제 호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메인 함수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할 텐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donut이라는 서클 클래스 CIR 객체 하나 반지름을 15를 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R1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이때 donut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초기화해. 요게 이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또는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 호출되는 한 가지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해도 CIR2라는 객체를 초기화를 할 텐데 그때 뭘 참조하느냐, CIR1이라고 하는 객체를 참고해서 초기화를 하겠다. 이때도 이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요. 요때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건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서클 객체 3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초기화가 끝난 객체를 내가 뭔가 할당을 하고 싶을 때 CI1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효과는 뭐 이런 효과를 얻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클2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엎어치기 하는 것이죠. 오버라이트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럭이 끝나면 하나, 둘, 지금 세 개, 네 개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개의 서클 객체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요 시점에 소멸자가 호출이 되겠죠. 여기 지금 18번째 라인에 지금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에 블럭이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아주 간단한 예제 가지고 뭐 했자면 언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언제 할당 연산자가 호출이 되고 언제 소멸자가 호출이 되느냐 요거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할당 연산자 같은 경우 요 인자 요게 인자가 되겠죠. 서클2라는 게 CIR2가 또 요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가 가리키는 지금 객체가 CIR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연산자 안에서 그 인자로 들어온 서클이 CIR2고 디스가 가리키는 게 CIR3다. 요거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도 좀 마찬가지죠. 복사 생성자도 인자로 들어온 서클이 있고 디스가 가리키는 서클 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가리키는 서클 객체 지금 요 경우에는 도넛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인자가 가리키는 서클 객체일 것이고 디스가 가리키는 게 CIR1이 되겠어요. 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지금 CIR2가 디스가 가리키는 객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IR1이 그 인자로 들어온 서클 객체가 되겠어요. 이거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CIR circle f value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C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C라는 객체가 지금 갑형으로 이걸 갑형이라고 합니다. value type 갑형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value type 갑형의 인자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value type 갑형으로 return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뭐가 불린다고 그랬습니까? 복사 생성자가 불린다고 그랬죠? 복사 생성자가. 그래서 f의 value라는 이름의 함수로 도넛을 불렀다. 도넛을 인자를 줬다라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return type 하나 받을까요? return type로 CIR4를 하나 받을까요? 이렇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 circle.header에 에러가 const를 넣겠습니다. const를 사실은 반드시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circle.cpp로 가서도 에러가 const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복사 생성자 앞에다가 인자에다가 어차피 인자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인자에다가 const 할당 연산자처럼 키워드를 붙였고요. 자, 그랬을 때 fvalue라고 하는 갑형 서클 객체를 받고 또 갑형 서클 객체를 리턴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도넛이라는 객체를 C로 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복사 생성자가 불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복사가 된 어떤 C를 리턴을 할 때 리턴을 해서 CIR4로 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CIR4로 복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복사 생성자가 이제 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갑형으로 작성하지 않고 만약에 레퍼런스형으로 만든다. CRC 레퍼런스에 refc라고 하는 걸로 해서 return fc 이렇게 되면 이제 매개 변수도 reference type 참조형이죠. 참조형. 매개 변수도 참조형이고 매개 변수도 return type도 참조형인 어떤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불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서클에 ref라고 할까요? ref에다가 ref가 있었나요? ref에
도넛을 부를까요? 도넛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냐면 레퍼런스의 주소하고 도넛의 주소가 같으냐 이렇게 이제 따져봐서 같으면 한번 같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같은지 같겠죠. 도넛을 그대로 넘겼으면 ref c도 도넛이 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ref도 도넛이 되는 것이죠. 여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형으로 인자를 받고 참조형으로 리턴하는 그런 example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때는 매개 변수나 리턴 타입이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형이 있죠? 포인터형으로 ptr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포인터형에서 ptr to c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요. return ptr to c 뭐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포인터 타입이죠? 포인터형이 되겠습니다. 포인터 타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crcl이 star의 ptr 해놓고 ptr에 주소를 줘야 되겠죠. 도넛에.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ptr하고 이번에는 도넛하고 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ptr 자체가 포인터 타입이니까 같아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해보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가 불릴 때는 갑형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거나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갑형으로 리턴할 때 복사 생성 서클의 그 클래스에 복사 생성자가 불리는 것이지 참조형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거나 리턴하거나 포인터 변수형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리턴할 때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아니구나 초기화할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리턴할 때 갑형으로 리턴하는 게 세 번째 케이스.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클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 해서 일단은 깊은 방식이냐 얕은 방식이냐 잊어버리시고 그 세 가지 매개 변수가 언제 불리고 어떻게 작성하고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